자, 여러분, 오페라 하우스에 들어서는 그 순간 웅장하고 아름다운 소리에 완전히 압도되는 경험 다들 해보셨죠? 마치 마법처럼 느껴지는 그 완벽한 사운드는요, 사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벌어지는 아주 치열한 음향적 줄다리기의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화려함 뒤에 숨겨진 오페라 공연의 섬세하고도 복잡한 음향 문제들을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바로 이런 모습이죠. 관객들이 기대하는 바로 그 시각과 청각의 완벽한 조화. 하지만요, 이 평화로워 보이는 무대 아래와 위에서는 사실 소리를 둘러싼 보이지 않는 전쟁이 한창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근본적인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아니, 마이크도 없는데 어떻게 가수 한 명이 저 80명이나 되는 거대한 오케스트라를 이길 수 있을까요? 이게 공정한 싸움이긴 할까요? 바로 이 지점이 오늘 우리가 풀어볼 음향학적 미스터리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 첫 번째 관문이 뭐냐면요, 바로 오케스트라 피트입니다. 연주자들을 관객 눈앞에서 싹 사라지게 만든 바로 그 공간 말이죠. 근데 이게 사실 음향적으로는 아주 예상치 못한 함정을 품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케스트라 피트, 이거 원래 목적은 되게 단순해요. 시각적인 거죠. 연주자들이 무대 위에 있는 배우들을 가리면 안 되니까 아예 아래쪽으로 내려보낸 거예요. 어때요? 되게 간단하고 효과적인 해결책처럼 보이죠? 하지만 말이죠, 이 소리의 세계에서는 이게 또 바른 문제를 낳게 됩니다. 자, 지금 이 그림을 한번 보시죠. 이 선들이 소리가 이동하는 경로인데요. 피트가 깊어질수록 저기 무대 앞쪽 벽이 이 선들을 어떻게 떡하니 가로막는지 보이시죠? 바로 이게 문제입니다. 특히 소리의 선명함, 그 반짝임을 담당하는 높은 주파수의 소리들이 이 벽에 그대로 막혀버리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관객들이 듣게 되는 소리는 원래 소리보다 훨씬 더 어둡고 좀 답답하게 들리게 되는 거죠. 이게 어느 정도로 심각하냐면요, 이 깊은 피트 때문에 사라지는 고주파수 소리가 무려 20데시벨을 넘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마치 선명한 4K 화면으로 영상을 보다가 갑자기 화질이 뚝 떨어진 뿌연 화면으로 바뀌는 거랑 비슷한 그런 음향적인 손실인 거죠. 근데 여기서 정말 아이러니한, 거의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집니다. 관객들 귀에는 소리가 더 작고 답답하게 들리잖아요. 근데 정작 저 피트 안에 있는 연주자들은요, 좁은 공간에 소리가 갇히면서 오히려 음압이 최대 3.5데시벨까지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주자들은 서로의 소리를 듣기가 더 힘들어지고 전체적인 앙상블의 균형을 맞추는 건 그야말로 극한의 난이도가 되는 거죠. 자, 근데 문제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단순히 이 공간의 구조 문제뿐만이 아니고요, 그 안에서 연주자들이 대체 어디에 앉느냐? 이 문제도 소리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건 마치 아주 복잡한 3차원 퍼즐을 맞추는 것과 같아요. 아니, 그냥 앉는 자리인데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왜 모든 걸 바꾼다고까지 할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모든 악기가 스피커처럼 소리를 사방으로 똑같이 내뿜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악기마다 고유의 소리 방사 패턴이라는 게 있거든요. 자,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오보의 연주자 앞쪽으로 부채꼴 모양으로 소리가 쫙 퍼져나가는 거 보이시죠? 이게 바로 1000Hz 대역의 소리 에너지가 나아가는 방향입니다. 정말 스피커처럼 앞쪽으로 소리가 강하게 집중돼요. 그러니까 연주자가 관객 쪽을 향해 앉으면 소리가 선명하게 전달되겠지만 만약 다른 방향을 보고 연주한다? 그럼 소리의 핵심적인 에너지가 완전히 엉뚱한 곳으로 날아가 버리는 거죠. 근데 더 흥미로운 건 뭔지 아세요? 4000Hz처럼 더 높은 주파수로 올라가면요, 이 소리가 퍼져나가는 패턴이 훨씬 더 복잡해진다는 겁니다. 지금 보세요. 여러 방향으로 막 뻗어나가죠? 이 복잡한 패턴 때문에 연주자의 아주 미세한 각도 변화 하나가 객석의 특정 자리에서는 완전히 다른 소리로 들리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래서 좌석 배치가 음향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 전략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오보에나 클라리넷처럼 소리가 앞으로 뿜어져 나오는 악기들은 정면으로 배치하면 명료도에서 무려 3에서 5데시벨이나 이득을 봐요. 엄청나죠? 반면에 호른이나 트럼펫처럼 소리가 뒤쪽이나 옆으로 나가는 악기들은 배치를 잘못하면 소리가 가진 그 화려함이 사라져버리거나 벽에 부딪힌 거친 반사음이 관객에게 그대로 전달될 수도 있는 거죠. 자, 이제 오페라 음향의 가장 극적인 드라마라고 할 수 있는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단 한 명의 가수와 이 거대한 오케스트라 사이의 아슬아슬한 균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니, 대체 어떻게 가수의 목소리가 그 수많은 악기 소리를 뚫고 우리 귀에 꽂힐 수 있을까요? 그 비밀은 바로 가수의 포먼트라는 것에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정말 고도로 훈련된 성악가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특별한 공명 현상인데요. 목소리의 에너지를 약 3000Hz 대역에 딱 집중시켜서 오케스트라가 주로 내는 그 소리의 벽을 마치 창처럼 꿰뚫고 나가는 원리인 거죠. 네, 맞습니다. 이건 그야말로 가수가 가진 음향적인 슈퍼파워라고 할 수 있어요. 만약 이 포먼트가 없다면 가수의 목소리는 오케스트라라는 거대한 소리의 파도에 그냥 휩쓸려 사라져 버릴 겁니다. 그런데 가수에게는 또 다른 딜레마가 있어요. 자신의 목소리를 힘껏 내는 동시에 정확한 음정을 맞추려면 오케스트라의 반주를 들어야만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바로 그 들어야만 하는 오케스트라의 소리가 너무 커서 정작 자신의 목소리나 다른 중요한 음향 신호들을 듣는 걸 방해할 수 있다는 거죠. 정말 진퇴양난이죠. 음향학적으로 볼 때 가수가 정확한 음정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오케스트라 소리의 이상적인 범위가 있습니다. 바로 자기 목소리보다 15dB 작거나 최대 5dB 큰 수준이에요. 이 좁은 음향적 창문 안에서만 가수는 안정적으로 자신의 음정을 조절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충격적입니다. 요즘 짓는 대형 오페라 하우스에서는요, 무대 위 가수의 귀에 들리는 오케스트라 소리가 자리 목소리보다 무려 25dB이나 작게 들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상적인 범위를 아주 한참 벗어난 거죠. 이런 상황에서 음정을 정확하게 맞춘다는 건 이건 거의 고개에 가까운 정말 엄청난 기술을 요구하는 일입니다. 자, 오페라의 음향 문제는 비단 피트와 가수에게만 국한된 얘기가 아닙니다. 무대 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그러니까 합창단이 어떻게 써 있는지, 무대 장치가 어떤 것인지 이런 요소들 하나하나가 소리에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합창단을 계단식으로 세우지 않고 그냥 평평한 무대에 넓게 쫙 배치했다고 상상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째, 앞줄에 선 사람들이 뒷줄 사람들 목소리가 관객에게 직접 가는 걸 막아버리겠죠. 둘째, 관객은 직접은 대신 저 멀리 천장에 한번 부딪혔다가 오는 지연된 반사음을 더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럼 그 결과는 어떨까요? 뻔하죠. 합창단 전체 소리는 뭔가 뭉개져서 웅웅거리고 가사는 거의 알아들을 수 없는 지경이 되는 겁니다. 이 무대 뒤 효과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 연주자가 무대 장치, 특히 커튼이나 천처럼 소리를 흡수하는 재질 뒤에서 연주하게 되면요, 소리에 반짝이는 고주파 성분, 즉 배음이 대부분 흡수돼 버려요. 왼쪽처럼 맑고 풍부했던 소리가 오른쪽처럼 아주 답답하고 둔탁한 소리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관객 입장에서는 이게 음정이 약간 떨어진 것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자,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정말 수많은 음향적인 변수와 도전 과제들이 얽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런 질문이 생기죠. 과연 완벽한 오페라 사운드라는 게 이 세상에 존재하기는 하는 걸까요? 결론은 이겁니다. 오페라의 진정한 마법은 처음부터 완벽하고 티끌 하나 없는 그런 음향 상태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 모든 물리적, 음향적 제약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가수, 연주자, 지휘자, 심지어 건축가까지 모두가 벌이는 그 끊임없는 노력과 협력, 그 역동적인 균형 잡기의 과정 자체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듣는 그 감동적인 아리아 한 소절은 바로 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벌어지는 예술과 물리학의 위대한 타협이 만들어낸 하나의 기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